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HSK 전문 강사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21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4급 쓰기 부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급 쓰기 일부분은요. 크게 여러분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어의 가장 기본 어순을 가지고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국어의 주요 어법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거 큰 두 가지 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랑 기본 어순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고 정리하고요. 또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주요 어법들도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득점 비법입니다. 자, 수어를 먼저 찾는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수어가 동사이면 함께 오가는 누구를 찾아라, 목적어를 찾아라 라는 거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은요. 주어, 수로,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쓰기 일부분 문제를 푸실 때 주어 먼저 찾고 수로 찾고 목적어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문장을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수로를 중심으로 문장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로가 동사이면 함께 호응하는 누구를 찾아주자, 목적어를 찾아주자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험에 나왔던 비슷한 패턴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는 무슨 뜻입니까? 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단어 가볼게요. 인치. 자, 인치는 동사로서 야기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얘가 동사야, 해오사야 간혹가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사임이 확실한 단서가 바로 누가 있습니까? 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치는 동사임이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他们的话 그들의 말이 되는 거고요. 警察的 경찰의 구조조사 더가 보이시면 동그라미 치고 우리 뒤에 누구랑 결합시켜주자? 명사랑 결합을 시켜주자. 자, 우리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만 제대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를 먼저 찾자? 수로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수로는 누가 될까요? 제가 번호를 한번 달아볼게요. 러랑 결합되어 있는 인치가 수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동사 수로 누구를 수반해줘야 된다? 목적어 수반해줘야 된다. 호응하는 목적어 찾으셔야 돼요. 인치 야기시키는데 여러분 뭘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쵸? 화이 의심을 야기시킨다. 인치러 화이 이렇게 짝꿍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警察的 경찰의 더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줘야 돼요? 명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뭐가 될까요? 他们的话 그들의 말이 주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서 다시 번호 한번 달아볼게요. 他们的话 그들의 말은 引起了 야기시켰습니다. 警察的 경찰의 화이 의심을 야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수라면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 연결하는 작업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4급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동사 호응어휘들 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쥐쥐에는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호응하는 목적어들 야오칭 초청을 거절하는 거고요. 야오치오 요구를 거절하는 거고 찌엔이 어떠한 제안이나 건의를 거절하다라는 의미 호응 구조로 자주 나오고요. 이어서 디공, 자, 디공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제공하다. 자, 무엇을 제공하는 거죠? 지회,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빵주, 도움을 제공하는 거고요. 방비엔,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어서 가볼게요. 완청, 자, 완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같이 호응하는 목적어들 누가 있냐면 任务, 임무를 완수하고 工作, 일을 완수하고 计划, 계획을 완수하다. 이어서 부허, 자, 부허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부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호응하는 애들을 보면 要求, 요구에 부합하고 标准, 기준에 부합하고 条件, 조건에 부합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방금 불었던 문제 인치,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자, 뭘 야기시키는 거예요? 관주, 관심과 집중을 야기시키는 거고요. 重视, 중시를 야기시키는 거고 注意, 주의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마지막 화이, 의심을 야기시키다, 불러일으키다. 자주 출제가 되는 동사 목적어 호응 구조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득점 비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수로가 형용사면 어떤 식으로 문장을 완성을 해줘야 되냐. 누구랑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정도부사와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는요. 얘는 단독으로 수러가 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독으로 수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건 앞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뭐라고요? 정도부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아요. 얘가 동사, 형용사 헷갈려요. 근데 문제 중에서 10分과 같은 이런 정도부사가 있다라는 건 얘 뭘 묻는 문제다? 그죠? 형용사 수러를 묻는 문제다라는 거 아시고서 문장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분 정도부사로서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내용, 자, 더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다 같이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나번杂志, 그 한 권의 잡지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따라 했습니다. 丰富, 시작. 丰富, 그죠? 丰富는요. 동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풍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로서는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러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수반할 수 있지만 정도부사랑 같이 결합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형용사 수로를 묻는 문제다라고 분석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누구를 먼저 찾자? 수러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러가 누가 될까요? 丰富가 수러가 되는 거죠. 형용사 수러기 때문에 뒤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정도부사 누구랑 결합한다? 10分이랑 결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那本杂志的 그 잡지의 뭐는요? 내용 같이 붙여주면 끝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거 정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那本杂志的内容十分丰富. 그 잡지의 내용은 아주 매우 풍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죠? 세 번째에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주요 정도부사들이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很과 非常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 대단히 매우. 자, 타이는요. 문장 맨 뒤에 누구랑 같이 오냐? 타이 什么什么 러랑 같이 와서 감탄의 어기를 가지고 있죠. 너무 좋아요. 타이 好了 너무 예쁩니다. 타이 漂亮了 감탄의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어서 팅, 자, 팅도 매우 아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팅은요, 뒤에 더랑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挺好的 굉장히 예뻐요. 挺漂亮的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당, 상당히 무척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정도부사니까 알아두시고요. 10분 대단히 요거 역시 자주 출제가 되는 정도부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끙 더욱 훨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옆에다 비교라고 하나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특비의 그와입니다. 자, 유달리 특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부사가 되는 거죠. 이어서 샤오이, 예전에는 초반에 조금 샤오이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는데 요즘엔 조금 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샤오이 용법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샤오이 역시 정도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 수러 뒤에 반드시 수량의 적음이라든지 혹은 동작의 시간의 짧음을 나타내주는 이런 어휘들과 같이 올 수 있어요. 이디알 조금 약간 이시에 혹은 이샤 혹은 이헐 이런 애들과 같이 호응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용법. 자, 두 번째 용법은요. 형용사 뒤에다가 이런 거 붙여주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생략해주고 형용사 앞에 누구 붙여줄 수 있다? 요디아를 붙여줄 수 있다더라. 이 두 가지 용법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요디아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는 항상 뭘 나타내줄 때 쓸 수 있냐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줄 때 쓸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조금 덥습니다. 요디아르 더워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조금 비싸요. 요디알 꾸이 비싸서 내가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요디알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정도부사 쫙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고득점 비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사어는요. 수러 앞에 위치를 시켜라. 지금 아직까지 HSK 공부하시는데 부사어가 뭐예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 여러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부사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요. 수러 앞에서 수러를 꾸며주는 애들을 무슨 어라고 한다? 부사어라고 한다. 자, 단순하게 부사만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에서 세 가지 패턴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랑 문제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사어는요. 말 그대로 부사가 부사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가 보이면 여러분 어디 앞에다가 위치시키시면 돼요? 수러 앞에다가 쏙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改变. 자, 改变은 동사로서 변화하다, 바꾸다가 되는 거고요.
计划는 명사로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엔 라이더 원래의 더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뒤에 누구랑 결합? 그렇죠. 명사랑 결합. 워만 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뿌더뿌. 자, 뿌더뿌는 부득불. 부득이하게 뭐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사들 어디 앞에 위치시켜라? 수로 앞에 위치시켜라.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대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찾자? 수로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수로 누가 될까요? 까이비엔 바꾸다가 수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동사 수로니까 뒤에 누구랑 결합시켜주면 돼요? 첫 번째. 그죠? 목적어랑 같이 결합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입비 바꾸는 여러 뭘 바꾸는 거예요? 지화, 계획을 바꾸는 거고 더 다음에 명사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다? 위엔 라이더 지화, 원래의 계획이구나. 자, 이 문장의 주어 누가 되는 거예요? 워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뿌더뿌, 부득이하게 뭐할 수밖에 없다.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디 앞에 위치시켜주자? 어디 앞에요? 그죠? 수로 앞에 와줘야 되기 때문에 뿌더뿌가 여기에 쏙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문장 끝났으니까 그때 마침표까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답 한 번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我们不得不改变原来的计划. 우리는 원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사 보이면 어디 앞에 위치시킨다? 수로 앞에 위치를 시키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부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음절 동사나 혹은 형용사들도요. 동사수로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맞죠? 동사수로 꾸며주고 싶어. 근데 얘는 부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꾸며주면 부사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냐? 바로 요 아이 구조사 더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자, 구조사 이때 더가 보이면요. 얘는 누구랑 결합시키시면 돼요? 명사랑 결합시키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구조사 더가 보이면 얘는 부사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결합시키면 돼요? 동사랑 결합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두 개만 딱 외우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리올레일러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러랑 나왔기 때문에 얘를 문장의 수로로 취급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이어서 这个消息后 이 소식 후에 伤心的 자, 더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누구랑 결합? 동사랑 결합. 그쵸? 그다음 타 그녀는 听到 들었다. 그럼 听도 동사잖아요. 그럼 听到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는지 뒤에다가 같이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타 그녀가 听到 들었습니다. 뭘 들은 거예요? 这个消息后 이 소식을 들은 후 맞죠? 伤心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다음에 동사 나와줘야 되니까 누가 나와줘야 돼요? 流泪了 눈물을 흘렸구나. 이렇게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맞나요? 자, 문장 끝났으니까 마침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他听到这个消息后伤心的流泪了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이음절 동사나 형용사가 더랑 같이 나오면 누구를 꾸며줄 수 있다? 수로를 꾸며줄 수 있다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개사라는 아이는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더라. 절대 혼자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사라는 아이는 명사나 대명사 같은 어휘랑 같이 해서 무슨 구를 만들어준다? 개사구를 만들어주고요.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주냐? 뒤에 누구를 꾸며주고자? 수로를 꾸며주고자 만들어주는 거다. 따라서 1차적으로 수로 찾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개사가 보이면 개사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로를 꾸며주면 큰 틀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주어랑 남은 부분만 다 옆에다가 다 쓰시면요.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문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바이는 줄을 서다, 바이뚜이 줄 서다가 되는 거죠. 동사 다음에 하오가 붙으면 잘 동사하다, 바이 하오뚜이 줄을 잘 서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안저 자, 계사 나왔습니다. 뭐뭐에 따라서 계사 혼자 못 쓴다라는 것만 딱 하나 지우구슈, 그죠? 혼자 못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순슈. 순슈는 뭐죠? 순서가 되는 거고요. 칭, 따지야, 칭을 보는 순간 얘는 어떻게 하자? 문장 맨 앞으로 보내자. 자, 수로는 이미 동사 있는 애를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안짜오가 개사구나. 혼자 쓸 수 없구나. 그럼 명사형어랑 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주자. 그럼 개사구가 수로를 꾸며줘야 되니까 수로 누가 나와줘야 돼요? 바이하오뚜이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칭은 문장 맨 앞에 와서 칭, 따지야 모두들 뭐뭐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한 칸 들어가래 바로 뒤에는 요 단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순쉬 집어넣어서 개사구 완벽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칭, 따지야 모두들 按照 뭐뭐에 따라서 순쉬 순서에 따라서 排好队 줄을 잘 서주세요. 개사구가 수로를 꾸며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해석해서 풀면 안 됩니다. 기본 어순 잡으시면서 문제 푸셔야지 쓰기 일부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개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여러 개 치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쳐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짜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개사죠. 역시 짜이는 혼자 못 쓰는 아이입니다. 시간이랑 장소랑 와서 무슨 구? 개사구 만들어줘서 수로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요. 자, 요는 첫 번째는요. 주체자랑 같이 올 수 있어요. 주체자. 두 번째는요. 구성 요소랑 같이 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로를 꾸며준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이를요. 내가 결정하다. 요, 워, 쥐에딩. 요 다음에 워라는 주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쥐에딩 결정하다라는 수로가 나와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왜입니다. 왜는요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유나 원인이 나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자, 뚜이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뚜이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로가 나올 수 있다더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저는요 뚜이 뭐뭐에 대해서 중국文化 중국 문화에 대해서 很了解 잘한다. 그죠? 대상 중국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향입니다. 시향은요, 방향을 나타내준 어휘랑 혹은 대상을 나타내준 어휘랑 같이 와서 무슨 구? 그쵸?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다더라. 마지막 안점이다. 뭐뭐에 따라서 4급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사입니다. 자, 꾸이딩 규정에 따라서 이지엔 의견에 따라서 지화 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개사다. 그래서 여러분 주요 개사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지만요. 개사는 개사구 만들어서 수로 꾸며준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50%는 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마지막 고득점 비법입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어법을 잡아라. 그죠? 어법 관련된 문제. 자, 제가 준비한 어법은요. 우선은 저랑 문제 같이 풀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은 정말 그냥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밭자문의 이론이 이거고요. 빼이자문의 이론이 이거고요. 이렇게 설명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 보고 밭자문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문장 전개해서 정답처럼 연결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밭자문 잘 이해가 안 돼라고 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어법책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그런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밭자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밭자문은 우선 큰 틀 잡는 겁니다. 앞에 우리 개사구 만들어주는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바라는 건 품사가 얘가 뭐냐면요. 얘도 개사예요. 그럼 개사는 혼자 못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목적어랑 같이 해서 무슨 구를 만들어주면 돼요? 개사구를 만들어주자. 그럼 개사구는 여러분 아까 누구를 꾸며준다고요? 수로를 꾸며줘야 된다. 자,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했던 그대로. 맞죠? 그럼 바라는 건 어떤 의미냐? 주어라는 이 아이가요.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냐라는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수로 뒤에 반드시 누가 나와줘야 돼요?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타 성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타 성분 연결하는 것도 여러분 달달달 외우지 않고 큰 틀로 연결되게끔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很整齐. 자, 整齐라는 건 질서, 정연하다, 단정하다가 되는 거고요. 客厅, 거실이 되는 거고 바가 나왔으니까 무슨 자문입니까? 바자문, 매매, 여동생, 舒适, 정리하다, 舒适的, 정리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거 그럼 무슨 부호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죠? 정도 부호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이 문장이 수로가 되는 애는 누굴까요? 舒适가 수로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다. 근데 바가 품사가 뭐라고요? 개사구나. 개사 혼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바부터 개사구 만들어서 우리 舒适的 정리를 하는 정도가 어떠냐? 뒤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舒适的 정리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그쵸? 很整齐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했다. 큰 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가 돼요? 메이메이 여동생이요. 무엇을요? 그쵸? 客厅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가장 어리석게 문제 푸시는 분들은요. 받자문 열심히 공부해서 주어, 봐, 목적어, 동사 외우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했던 기본 어순 적용해서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받자문에서요. 부사하고 조동사를 묻는 문제 역시 출제가 됩니다. 자, 부사하고 조동사. 우리 요거는 기억했었어요. 그죠? 부족하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부사하고 조동사하고 개사구 자체가 다 수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왔을 때 어순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부족의 어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가 개사구니까 부하고 부사하고 조동사는 받자 앞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하나만 들고 가볼게요. 자, 여동생은 이미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징이란 부사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 번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妹妹已经把客厅收拾得很整齐. 부사는 받자 앞에 위치를 시켜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받자문에 의해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빼잇자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빼잇자문도요. 받자문과 똑같이요. 품사가 뭐예요? 요것도 개사예요. 그럼 볼게요. 자, 빼이는 개사입니다. 혼자 못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목적어랑 같이 해서 무슨 구? 개사구, 개사구가 수로를 꾸며줘야 되는 거고요. 자, 빼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누구에 의해서, 목적어에 의해서 어떤 당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로 뒤에는 역시나 뒤에 누가 나와줘야 돼요? 기타 성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기본 틀 잡으시고 같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外面的敲门声, 바깥의敲门, 노크 소리가 되는 거고요. 我丈夫, 내 남편은 빼이가 나왔고요. 여러분 차오, 자, 차오라는 건 뭐예요? 시끄럽다. 그럼 싱이라는 건 깼다라는 거죠. 차오 싱러,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장의 수로는 러랑 같이 있는 차오 싱러를 수로로 잡아주시고 풀어볼게요. 자, 빼이가 역시 개사입니다. 혼자 못 쓰는 거죠.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주자. 그럼 개사구가 누구를 꾸며줘야 돼요? 여기 그대로 내올게요. 차오 싱러,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빼이자문에서 주어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당한 결과다라는 거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누가 돼요? 그렇죠? 我丈夫, 내 남편은 무엇에 의해서요? 外面的敲门声, 바깥의 노크 소리에 의해서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받자문과 빼이자문 역시 똑같아요. 부사하고 조동사는 다 어디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쵸? 받자 혹은 빼이자 앞에 위치시킨다는 거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빼이자문에서 여러 목적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시끄러워서 깼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를 생략하고 내 남편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누구 생략할 수 있다고요? 목적어 생략할 수 있다더라. 한번 해볼게요. 我丈夫被吵醒了. 내 남편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어. 이렇게 목적어 생략하는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거 조년문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조년문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어수는 주어 나오고 동사수로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 주술목의 뼈대를 가진 문제인데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년문에선 누가 주어 역할을 하냐면 장소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리고 누가 목적어 역할을 하냐면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 사물보다 주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조년문은 누가 주어 역할을 한다? 장소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케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쥔, 여러분 쥔은 무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한 무리의 수사입니다. 쥔, 무리를 세는 양사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누구랑 결합해 줘야 돼요? 명사랑 결합시켜 줘야 되는 거고 쭈저 살고 있다. 그 다음 시자면 사자가 되는 거고요. 森林리는 숲속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자, 누구 먼저 찾자? 수로를 먼저 찾자. 수로 누굽니까? 쭈저. 여러분 쭈라는 단어를 다 알겠지만 그래도 얘 수로예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 누가 붙었어요? 저가 붙었죠. 저는 어디 뒤에 붙어?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 주저 살고 있습니다. 자,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목적어가 될 때 수서양사 있으면 먼저 앞으로 빼시면 돼요. 이쥔 한 무리 누가 살고 있다. 그죠? 시즈 사자가 살고 있다. 그럼 어디에는요? 썰리니 숲속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끝났으니까 마침표 찍으시고요. 자, 그럼 정답 한 번만 읽어볼게요. 森林里住着一群狮子. 숲속에는요, 한 무리의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 조녀문에서 누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요? 장소가 주어 역할을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지금까지 쓰기 일부분 시험에 나오는 큰 틀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절대적으로 해석해서 문제 푸시는 거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어순대로 절대 문장 완성하는 것도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누구를 찾자? 수어를 먼저 찾겠습니다. 동사가 수어면 목적어랑 결합, 형용사가 수어면 정도부사랑 결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부사 역할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죠? 부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고 개사구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죄다 다 어디 앞에 위치시키자? 수어 앞에 위치를 시키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바자문, 빼이자문, 조녀문 역시 5월 달에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쓰기 일부분에서 원하는 점수를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적중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